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정혜림입니다. 앞서 헤드라인 뉴스 잠시 보셨겠지만 지난달 청약자 거래량이 82만 명 최다로 기록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서울은 대형이 또 뜨고 경기권은 또 소형이 또 매매 거래율이 활발하다라는 뉴스도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내 투자 성향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에 맞는 투자 성향을 잘 찝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안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먼저 파헤쳐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전문가 소개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친절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랜드스타 김재민 이사, NSL 종합건설 전략기획팀장, 코아 자산관리연구소장, 경매 컨설팅 업무부터 기업 재테크 강의 및 직원 컨설팅까지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김재민 이사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오늘은 해결사 김재민 이사 제 옆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뉴스 좀 눈여겨볼까요? 이제 단어를 키워드를 봤더니 이제 전세가가 좀 많네요. 그래서 네. 전세가에 대한 그 세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서울 전세가율 나홀로 하락. 그래서 집값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전세값이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서울 지역만 유독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울 평균 집값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율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그러니까 전세가에 대비해서 매매가를 나누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면 전세는 그 퍼센테이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봤더니 강남권역에는 지난 3개월 동안 한 0.7% 정도 매매가가 상승을 했고요. 예. 강북 지역은 한 0.4에서 0.5% 정도 매매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나눴을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남쪽, 그러니까 강북 쪽은 오히려 전세가 비율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0.1% 올라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북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성장을 보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전세가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너무 급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전세가가 추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매매가가 많이 움직일 때는 전세가가 움직임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틀 후죠. 이제 이틀 후에 어떤 대책이 나올 텐데 그 대책에 의해서 상승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하락하든지 그 기조에 따라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전세가가 계속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전세 수요자, 월세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좀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도심 지역에 항상 이 부족한 소형 주택들이 계속해서 월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물가 상승률 대비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좀 더딥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전세로 물건을 계속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전세가 더 없어지지 않을까. 전 세계 유일의 그러니까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맞아요. 없죠. 이 제도는 아무래도 한 10년, 15년 후면은 이제 없어져서
아마 그냥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월세 시장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잘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임대 상품에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세 물량이 귀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돼 있고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전세에서 월세로 차츰 넘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 보시면 또 투자 방향성을 잡으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에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궁금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죠. 솔직하게 물어주신다면 저희도 솔직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서울전화 023424에 072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발고대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로 넣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아파트 입주했는데, 예. 지금 팔아야 될지, 앞으로 한 2년 후에 전세 이제 한번 돌고 나서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예, 매도 시기를 좀 알고 싶어요. 예, 입주한 아파트의 매도 시기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지금 거주 중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송파구 문정동 예.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 아파트거든요. 네, 몇 평대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34평인가 5평인가. 34평형대 전망 네. 저희가 살펴드리면서 매도 타이밍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이사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파파크 이제 하비오 푸르지오죠? 네. 지금 이제 30평형대를 거주 중이신데 뭐 투자하신 지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올해 좀 투자를 하셨나요? 분양받았죠, 2년 전에. 2년 전에 분양받으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조금 네.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이거 아직 입주 중이라. 네, 네. 정신이 없어요. 그 법조단지도 막 정신없고 네, 여기도 여기가 막 정신은 없어요. 지금 주변에 다 공사 중이라서 정신이 없는데 그 네.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을 그냥 이제 입주를 하셨으니까 주변 보면 주변이 네. 계속 공사 중이죠. 네. 그렇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좀 우리 집도 이제 다 입주를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 자체도 좀 뭐 쓰레기도 많을 거고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송파파크 하비오, 그러니까 장지역 부근의 이 지역은 문정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때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정리가 근데 네. 아니 저기 보면 위례신도시 보면 네. 송파구역 말고 네. 위례신도시 하남이나 성남 그쪽 그 뒤쪽 아파트들이 저희 아파트보다 한 5천에서 1억 정도 비싸거든요. 네, 더 많이 네. 교통으로 보면 더 네. 조금 더 먼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미래 가치는 그쪽이 훨씬 좋은 건지요. 우리는 그래도 송파구 문정동인데.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걸 한번 이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네. 오른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피가 한 5천, 6천밖에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지금 가격도 조금 올랐죠? 입주 시점에. 네. 네, 네, 근데 지금 한 8억 네, 네.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비오가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위례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게 우리가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네. 떨어질 지금 이유가 현재는 없어요. 시세가 네. 낮아요, 훨씬. 지금 현재는 물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서 또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위례 자체에 입주를 하더라도 교통 불편함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네. 장지역을 끼고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이제 KTX 수서역 얼마 이제 11월 정도면 이제 개통을 하죠. 네. 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더 인접해 있는 거리에 있고 또 지금 위례 자체는 크게 업무 시설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우리 장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법조타운 이런 것들이 잘 들어서 있고 그리고 바로 네. 앞부분에 이제 가든파이브라는 유통단지도 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문화 복합시설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다 완료되고 나는 시점에 한 8억 그래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2년 후는 네. 전세가 한 번 다 돌면서 네네. 또 물건들 조금 더 막 보셔도 나오고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 그거보다 이유는 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자, 위례 지역 자체가 지금 입주를 뭐 늦게 하는 건 2017년, 18년도 좀 예정이 돼 있죠. 네. 자, 그럼 위례 완료가 2018년에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네. 그런데 이 위례 지역에 아직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바로 발표되지는 않고 있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완비가 돼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례에 비해서 훨씬 더 입지도 괜찮고 생활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은데 그 가치를 아직 모른다라고 하면 위례가 결국은 완성이 돼야 우리 지역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례와 함께 가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위례 예. 지역이라는 이 장지역이라든지 위례 신도시는 송파 영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송파 영향권에 가는 축에 있기 때문에 전 오히려 더 위례 완성을 빨리 기다리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역 완성과 더불어 위례 지역이 완성이 되면 역시 더불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입주하셨는데 어디 또 가시려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한 3, 4년 정도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져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이렇게 시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1342410721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수화기 들어서 전화 걸어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8289번도 함께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저희가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TV 볼륨은 낮춰주시고요. 저희 전화 예. 목소리에 좀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고덕, 평택시 네. 고덕 옆에 예. 자이 아파트 짓고 있대요. 자이 아파트요. 네네. 네, 누른다. 말씀하시죠. 여보세요? 자이 2차 아파트 25평을 네, 매수할까 싶은데 어떻게 그 앞으로 발전 좀 보고 싶어요. 여기서 살려고 매수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투자하려고 네. 매수하는 거세요? 네, 매입하려고요. 매입해서 사실 거예요, 직접? 네. 거주를 하실 거예요? 아니, 팔라고요. 아니, 아파트를 매입하셔서 직접 들어가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오실 거예요? 임대도 놔도 되고 들어가 사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다 있겠는데 우선 자이 아파트가 괜찮은지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동삭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자이더 익스프레스 몇 차 보셨어요? 네? 차수. 그러니까 자이더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뭐 여러 2차예요, 2차. 2차요? 25평, 예. 2차 이제 25평 보신 거예요? 네.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평당 평당 1,000만 원? 예. 그럼 2억 5천 정도 하고 있네요. 4,200인데요. 네. 2억 4,200인데 네. 피해가 좀 붙었대요. 네, 네. 그래서 피해가 한 7, 800 붙었대요. 네, 피가 많이 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는 요렇게 좀 볼게요. 네. 저는 들어가셔도는 좋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향후에 이제 평택이라는 지역 자체가 네. 워낙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과거 수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택 자체의 지리적 여건이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끼고 있고 평택항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차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에는 계속 더 인구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수원이 삼성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확장했듯이 평택도 아마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단기간에는 조금 가격 상승이 어렵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도에서만 보셔도 동삭도시개발구역 2 그리고 뭐 옆에 보시면 영신도시개발구역, 소사벌 택지개발 뭐 여러 지역이 지금 다 개발 중이에요. 평택은. 자,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지금 2012년에 거의 한 4,000호가 입주를 했고요. 13년에 8,000호, 그리고 14, 15년에 12,000호가 입주를 했어요. 그만큼 많이 입주를 했죠. 거기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입주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까지 아마 한 2만 호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까 고덕국제 신도시 아시죠? 네. 이 신도시 자체도 2020년까지 5만 세대가 들어와요. 네. 자, 그러면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삼성의 업무단지 그리고 LG의 업무단지 그리고 기존 업무단지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인구들이 전부 다 유입하고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초기에는 이런 아파트 공급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지금 평택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좀 범위를 너무 조금 더 벗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피가 많이 형성 안 되고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업무단지들이 쭉 계획돼 있는데 아파트 우리 만약에 자이더 익스프레스 하나만 분양한다.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땐 피가 1억 이상 형성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주변으로 해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해소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초기에는 좀 조금 뭐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안정화되는 시기가 그래도 한 2020년이 넘어야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은 이 지역, 그러니까 평택 지역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 시각 가지고 한 5년 정도는 보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으니까요.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0721번 전화해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샵 8289번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김재민 이사의 답변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저희가 풀어드릴까요? 아, 네, 여기는 수원인데요. 네. 제가 지금 메탄 2부 33평 보유 중인데, 네. 여기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뭐 분양한다 그랬는데, 예. 망포 쪽에 아이파크 캐슬, 거기가 3,000세대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메탄 이문에 33평대 아파트 거주 중에 계시고 대단지 아파트가 또 새로 생기니까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 매입을 직접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매입 봐도 좋은지 저희가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이사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기를 지금 실거주로 보시는 거네요? 아니, 만약에 실거주 하는데 투자 가치가 없으면 안 가려고요. 아, 투자 가치 없으면 안 가시려고요? 네. 저는요. 네. 이렇게 좀 봐요. 이 지역이 이제 망포 4도시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죠. 거기가. 네. 네. 네, 그래서 합쳐서 거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망포동의 지금 가격 흐름을 혹시 아세요? 그냥 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죠. 별 볼 일, 그러니까 가격이 소형 평수는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중형 평형은 대부분 그냥 멈춰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다르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좀 많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자, 지도를 한번 좀 크게 볼게요. 제가 지도 크게 보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화성 동탄이죠. 네. 동탄이랑 인접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용인 지역이랑 접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부동산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이런 뉴스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용인이라든지 위쪽에 용인이라든지 이 남쪽에 화성 지역에 물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런 여파가 아무래도 단단한 수원 시장을 좀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저렴하게 이쪽에서 혹은 용인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많이 이주를 하시겠죠. 남쪽으로도 동탄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흐름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투자 가치가 없으면 이사 안 하신다고. 네네. 이사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만약에 25평이나 이 작은 평수들은 어떨까요? 작은 평수는 오히려 조금 괜찮을 거는 같아요. 근데 자 이렇게 좀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 망포동이라는 지역이 기존에 이제 망포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군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쪽 지역은 이제 학원가도 잘 돼 있죠. 네네. 학원가들도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 3,000세대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자, 이 지역의 큰 교통체계인 분당선에서도 조금 멀죠. 네. 그렇죠? 분당선에서도 먼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학군 군락을 이루고 있는 학원가에서도 좀 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분양가가 아직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11월 중에 네, 발표를 한다라고. 고분양가일 것 같은데요. 네,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망포 지역 가격 거의 크게 상회해서는 분양 못 할 거예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실거주라고 하면은 만약에 비슷한 가격에 한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 장점 누리시라고 이사를 하시라고 하겠는데 투자용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다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니, 주변 제가 걱정하는 네. 죄송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네. 이게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때 돼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죽었다. 그러면 네. 이제 저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아니 뭐 거의 뭐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게 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입주 물량 자체가 이 동탄이라든지 용인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면 상관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이라는 삼성 디지털 시티가 물론 기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평택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서 새로 만들고 있어요. 삼성시티가 전부 다 이전하지 않지만 조금 약간 일부분 이동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삼성이 그러니까 수원이 갖고 있는 인구 부자의 도시에서 약간은 한 단계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이 주변 공급과 함께해서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건 좀 반대 의견 드릴게요. 네, 한다면은 소형 평수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거 네, 그러니까 소형 평수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다른 지역을 또 물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 전에 전화 주시면 훨씬 더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꼭 매수 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서 안전 진단 함께 받아보시죠.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고 있는 사이에 샵 8289번으로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실시간으로 김재민 이사의 의견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보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데요. 7775번님. 네, 강서구 롯데캐슬 매도 시점 물어보셨는데 네. 아마 우장산 롯데캐슬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아파트보다 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이 지역은 마곡지구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초반에 좀 상승한 면이 약간 둔하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이언스파크가 내년에 입주하고 또 나머지 하천기업까지 입주를 하려면 아직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지역에 과거에는 업무시설이 없었지만 업무시설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전반적으로 시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그 옆문자 확인해 주세요. 5430번님. 자, 서판교 38평 매도 시점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동판교 지역이라고 운명을 달리하게 됐죠. 근데 네. 물론 동판교 지역 업무시설 그리고 교통 편의성 그리고 또 학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밀리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서판교라는 지역은 또 장점이 있죠. 자연환경과 좀 잘 친화돼 있어서 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원시선, 그러니까 판교에서 안산으로 가는 이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교통 편의성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가격보다는 오히려 그 완성된 후의 가격이 훨씬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517번님 문자도 볼게요. 자, 금호동 한신휴플러스 향후 전망. 이제 한신휴플러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아파트인데요. 요렇게 부르고 싶어요. 뭐 금호역에서도 상당히 초역세권에 있고 아파트 연식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비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똘똘한 아파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가격적인 부분이 주변 비해서 연식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호동 지역 자체가 새롭게 사람이 바뀌면서 가격 자체가 이미 10억대 하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이미 많이 이제 가격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이제 기존 아파트가 주목받는 시대가 온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더 가격을 오르지 않을까.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그 가격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옥수동이라는 금호동이라는 이 지역이 조금 더 고급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798번님 문자까지 볼게요. 3798번. 3798님,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향후 전망. 자, 은평구에 있는 이제 힐스테이트만 해도 한 9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많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 지역을 설명해 드리면 은평구는 아무래도 성북구랑 비슷하게 실거주 세력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의 영향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앞으로도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 가치가 아무래도 상암동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조금 더 가격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전세가 움직임 충분히 느끼시고 다른 데로 이주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도 보겠습니다. 4515번님. 경기도 안양시의 한양 샛별 아파트 매도 시점 물어보셨는데, 자, 안양시청에서 딱 북부권에 위치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역시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전세가의 움직임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인데요. 안양시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든 기존 아파트든 가격 흐름이 좋아요.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안 그러면 인덕원 주변 일대의 R&D 센터 개발 이런 것들이 겹 호재가 돼서 가격을 꾸준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파트 재건축 시기까지는 가지 마셔라. 한 2, 3년 정도만 보시고 그 정도만 누리시고 다른 데로 이주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456번님 문자까지 볼게요. 인천 소래포구역 한화 에코메트로 5단지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 하나 에코메트로가요, 이 남동 인더스파크 바로 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에 의한 영향 상당히 크게 받고요. 네.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가격 지키는 힘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105 신도시가 남쪽에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18년, 19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가격이 아무래도 공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조금 움찔하겠죠. 하지만 우리 에코메트로 5단지는 더 역세권에서 가깝고 상업시설, 교육시설이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은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이 메트로 5단지 조금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015번님 문자도 볼게요. 자, 공릉동의 태능현대 재건축 25평형 전망은 지금 이 재건축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이제 관리 처분 인가만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추가 분담금 한 30평대 받을 때 한 1억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입주했을 때 약간의 이익금까지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조금 더 신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신규 아파트 가격을 보면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가격이 많이 비싸지 못하다라는 건 우리 아파트 역시도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바람 불었을 때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8701번님 문자도 봐주시죠. 자, 방배 5구역에 24평형, 33평형 어떤 평수가 좋을까요? 이제 평형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소형 평수가 인기여서 무조건 다 소형으로 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방배 지역은 아무래도 강남권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24평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로얄층을 우리가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33평을 선택하셔서 로얄층을 받아서 더 사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33평 선택하시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덜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무료 상담도 덩달아서 진행 중에 있는데 무료 세미나 일정 안내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김재민 이사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1대1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울 전화 02-3424-0721번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하면서 좋은 정보들 함께 많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전화 주시거나 문자 넣어주시면 김재민 이사 1대1 상담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송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겠지만 직접 가보신다면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면서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1대1 무료 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활짝 열어두겠고요. 별거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 문자로도 역시나 보내주시면 계속해서 김재민 이사와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덜어드릴까요? 저는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에 2,000세대 사고 있는데요. 네, 좀 더 투자성 있는 곳으로 이사 갈까 해서 매도 시기 좀 여쭤보고자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매도하고 좀 투자성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 시점만 저희가 먼저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민 이사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파트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어디시죠? 서초 교대? 이편한 세상이요. 아, 이편한 세상이요? 네. 아,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저는요, 근데 뭐 중심 지역에 있는데 어디 더 좋은 투자처가 있나요? 잠실 쪽이요? 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요, 여기 그냥 계셨으면 좋겠는데, 잠실 가시는 것보다. 아, 그래요? 네, 중심지에서 오히려 벗어나서 잠실로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실 지역 자체가 잠실 지역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강남 지역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잠실 지역이. 오히려 강남 지역에서 가격을 영향받아서 잠실로 가격이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초 이편한 세상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교대역이죠. 그래서 교대역에서 뭐 초역세권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은데, 뭐 가깝게는 한 3분 정도 거리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거주하시면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사익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요, 지금 가격이 25평 얼마 정도 하죠? 8억 5천 정도. 네? 8억 5천이요. 8억 5천이요? 네.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이 주변 일대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시면 반포 지역 24평, 25평 가격 전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냐라고 보면은요. 주변에 이제 삼풍 아파트라든지 3호가든 반포 미도 대부분이 재건축이 연한이 도래가 됐죠. 네. 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만약에 재건축이 진행돼서 관리 처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찾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주 수요를 흡수하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런 이주 수요 흡수하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는 훨씬 더 상회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파트를 보려고 했더니 12억, 13억이에요. 24평이. 그런데 그 전세가를 봤더니 9억, 10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대역에서 더 가까운 우리 아파트가 8억 5천이라고 하면 좀 저평가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 주변에 지금 이제 삼성 단지가 있고 또 하나 롯데타운이 개발 계획 중에 있지만 아직 뭐 금방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사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년 정도는 더 보셔도 뭐 충분히 한 9억 정도 상회하는 가격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실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계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거주해도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자라는 결론 세워주셨고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 문자로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풀어드릴까요? 아, 예, 제가 그 성북구 하월곡동에 예. 거주를 제가 98년도부터 했어요. 예, 오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옮기지도 않고 음. 거기에서만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네. 이쪽에 아마 그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도합 때도 없고 그냥 움직임이 없어서 네. 지금 그 금액도 좀 알고 싶고요. 예. 저 은평구 쪽으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쪽이 좀 어떤가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와 평형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32평형이고요. 네. 동신 아파트입니다. 동신 아파트요. 예. 오래 거주하셨기 때문에 은평구 쪽으로도 한 번쯤은 이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재민 예. 이사의 의견 함께 받아볼게요. 만나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동신 아파트 이제 거주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예. KT 월곡지사 뒤에 있는 동신 아파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오래 거주하셨네요, 정말. 네, 오래 거주. 살기 편해서 계속 살았습니다. 가격은 왜 못 알아보셨어요? 그때 한번 대충 뭐 3억 한 7, 8천대 이렇게 네. 그 움직인다고 이야기는 듣고 그 뒤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9천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3억 9천요. 네, 근데 저희가 아마 최고 로얄층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한 2천만 원 정도 더 상회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역의 이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마 지금 98년도부터 거의 20여 년 가까이 거주하셨는데 예.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 성북구라는 지역이 실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에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품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은 거품을 만드는 지역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시세가 그냥 꾸준히 이렇게 살짝씩 상승하는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밀어져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월곡역이라든지 기름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서쪽으로의 라인은 이 지역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동쪽, 북쪽으로의 라인은 괜찮은데 남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좀 취약해요. 예,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이 지역에 이제 과거에 신분당선이 연장돼서 분당선이 연장돼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3기 지하철 하나인 경전철로 다시 계획을 바꿨어요. 예, 예. 그래서 왕십리 쪽에서 아마 노선이 개편이 될 거예요. 예, 예. 자, 개편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이제 재건축은 이제 윗부분에 보면 장위라든지 뉴타운들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예. 자, 그런 쪽에서 조금 이주 수요도 받을 수가 있고 큰 시세 차익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노선 그러니까 그 3기 지하철 경전철만 조금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가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은평구로 들어가시진 마세요. 아, 그래요? 굳이 지금 여기서 은평구로 이사 가시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지도를 좀 더 크게 보면 그래도 우리 이 월곡동은요. 제가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볼게요. 우리 월곡동 위치가 여기고요. 자, 은평 뉴타운이 여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노선 자체가 도심으로 들어오기에는 훨씬 더 월곡동이 더 편하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은평구 자체는 조금 더 먼 거리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은평구 지역도 제가 문자 상담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에 의한 상승이 주류예요. 우리도 전세가에 의한 상승이 주류인데 먼저 선행되는 지표를 보이는 건 우리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지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경전철 완료되는 시점에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네. 좀
한번 그 저희가 지금 32평형인데 40평형대가 바로 이제 있어요. 같은 단지에. 네네네. 40평형대는 그렇게 30평형보다는 그 뭐야 이렇게 프리미엄이나 이런 게 좀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40평형대로 옮겨볼까 했는데 30평형대가 더 나은가요? 이게 지금 현재 자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재건축까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재건축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형 평수를 들어가셔도 좋지만 월계동 이 지역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세력이 많죠. 그러니까 40평형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은 더 끌어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30평대에 계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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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열어두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문자 넣어주시죠.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 너무 고우신데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왕십리 뉴타운 상구역에 네. 센트라스 분양권을 네. 33평하고 25평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분양권 상태에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해서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예. 차익이 있을지. 알겠습니다. 두 평형대 모두 다 매도하실 건가요? 네? 두 평형대 모두 다 매도하실 거예요? 네, 네. 지금 생각은 그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사님. 오를 여력이 있다면. 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에 이거 그래도 차익이 많이 좀 남았죠? 네, 남았는데요. 네. 두 개를 지금 가지고 더 가야 되나 네네. 아니면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상회해서 받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25평, 네. 33평형. 네. 두 개 다 만약에 끌고 가실 수 있어요?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말고도 아파트가 두 채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입주하고 나면은 세금 문제가. 네, 세금 부분도 조금 겹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로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두 개를 가지고 가셔도 이 지역은 충분히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선생님 지금 네. 11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분양권이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네네. 지금 약간 네.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 아마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대책 자체가 강북 지역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책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네.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아이가 이제 태어나죠? 그럼 우리가 유전자가 좋아야 아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키도 크고 이러잖아요. 네. 저는 유전자가 좋은 지역에 태어난 아파트라고 보여져요. 네. 뭐냐면 이 왕십리역 자체가 정말 이 황금 노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서울 도심권으로 가는 라인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네. 도심권에서 또 돌아가는, 그러니까 2호선이 순환이잖아요. 강남권역, 도심권역도 지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강남 지역 바로 다이렉트로 1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산 쪽으로 가는 노선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 자체가 또 동서를 또 횡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선 자체, 이거를 갖고 있는 지역, 이런 교통망을 갖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네. 자, 이런 장점은 계속해서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지역, 아까 제가 업무 지역 이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바로 주변에 이제 업무 단지들이 이렇게 주변에 혼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네. 네. 아파트 단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 그러니까 동대문, 중구, 을지로 전부 합쳐서 성수동까지 합쳐서 100만 일자리가 나와요. 자, 이런 일자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선행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대책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북부권역에는. 네. 선생님 이거-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지 말고. 만약에 조금 벅차시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3평형을 분양권 상태에서 일단 매도하시고요. 네. 25평형을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네. 이 구역에 살고 있는데 이 구역도 같이 따라서 조금 올라가겠죠? 동반 상승하죠. 네. 아무래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드리겠고요. 1대1 상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자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고민도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죠.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문자 넣어주시죠. 5050번님 문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수원시 영통구의 롯데아파트 전망과 매도 시기. 자, 영통구 좀 전에 갔다 왔는데요. 자, 롯데아파트 이게 소형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지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다 보니까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 역세권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중형평형과 다르게 소형평형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보유하시고 아까 망포 4 도시개발구역 입주하기 전에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2781번님 당산동 레미안 3차 24평 매도 전망 물어보셨는데 이 레미안 3차 그러니까 강변 이게 아마 강변 삼성 레미안일 거예요. 그 역에서 조금 한 9분 정도 거리가 있고요.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역시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뷰가 나온다라는 거. 영등포 지역이 지금 현재는 좀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런 것들이 2030 계획에 의해서 차츰 나아진다면 지금 시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네. 의견 드릴게요. 3577번님 문자 볼게요. 표창 4구역 25평 향후 전망 물어보셨는데 이 용산 일대가 만약에 싹 다 개발이 되고 공원이 들어오고 전면지구도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이 다 완비가 되면 아마 아파트의 가치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이 주상복합이거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중에서 아파트는 조금 더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완료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갖고 가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018번님도 볼게요.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 하나 뉴타운 꿈의 그린 전망이 궁금합니다. 2018년에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역시 은평 뉴타운이 대부분 산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역세권에서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은평 뉴타운이 과거에 많이 상승하지 못했던 건 역시 배두타운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해서 그렇죠. 근데 그 앞편에 소방행정타운이라든지 롯데몰이라든지 그리고 가톨릭병원이라든지 업무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아파트에게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삼송 지역의 업무시설이 더 늘어나서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 좋은 가격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마 은평 뉴타운 가격을 거의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가격 흐름이 좋으면 선행되는 지역에 있는 우리 아파트 가격도 역시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 충분히 보유하시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5340번님 문자도 볼게요. 중계동 지역의 주공 아파트 향후 전망. 자, 중계동 지역 주공만 이제 10단지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많은 지역이 혼재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학원가에 가까운 지역은 안정권인 시세를 보여줄 거고 역에서 가까운 지역은 조금 더 전세가에 의한 밀어주기식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학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7081번님 뉴타운 쪽 봐주시죠. 네, 신정뉴타운 1-1 재개발 투자 전망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정동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향후에 신정 2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시점 한 8년 정도는 보고 예. 들어가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남은 문자는 또 다음 시간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같은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